69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69번입니다. 집합 A가 A, B, C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중 옳은 거를 찾는 건데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뭐예요? A가 들어있는 부분 집합이 A의 원소이다 라는 건데, 요거부터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게 원소인 겁니다. 요게 원소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원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집합은 원소를 두 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그래서 그 모양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원소의 기호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원소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이렇게 생겨져 있는 원소는 없는 거죠. 그쵸?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틀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원소가 A의 원소는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가볼게요. 2번은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을까요? 없죠. 이렇게 생긴 원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린 거예요. 그럼 이제 3번 볼게요. 3번은 이렇게 생긴 원소.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놨죠? 이 원소 있잖아요. 원소 기호 표시도 있고. 그래서 얘는 3번은 맞는 거예요. 자, 4번 볼게요. 4번에 지금 이게 부분 집합을 표현하는 건데, 요 A라는 원소와 B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에요. 즉, A하고 B라는 원소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건데, B라는 원소는 없죠. A라는 원소는 있지만, B라는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잘못 표현한 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부분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다. 근데 지금 이렇게 생긴 원소 없어요. A하고 B하고 C 이런 원소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원소 지금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비슷하다고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0번 가볼게요. 70번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1, 2, 3, 0, 4.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해봅시다. 그냥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이제 1이라는 원소는 요 1은 B의 원소야 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 1은 A의 원소도 되지만 B의 원소도 되는 거니까 이건 맞습니다. 두 번째, 4라는 건 A의 원소가 아니야 라는 건데, 4가 A에는 들어있지 않죠? A의 밖의 영역에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4가 A의 원소가 아닌 것도 맞는 거네요. 세 번째, 1, 2, 3이라는 집합은 1, 2, 3을 원소로 갖는 이 집합은 B의 부분 집합이 아니야 라 그랬는데, 1, 2, 3을 갖는 이 부분 집합은 요 B라는 영역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얘는 잘못 표현을 한 겁니다. 1, 2, 3을 가지는 이 집합은 B의 부분 집합이에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은 요 0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0이라는 애를 가지는 이 집합은 A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요게 포함 관계가 맞는 게 되겠습니다. A의 부분 집합이 아니에요. 5번 볼게요. 5번은 0하고 1을 원소로 갖는 이 집합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했는데,
0하고 1을 모두 갖는 이 집합은 B의 안에 들어있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부분집합이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이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1번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이거 지금 원소부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A의 원소들을 표현을 해봅시다. 이게 공집합이 아니에요. 이런 모양이 원소인 거예요. 한 개, 그 다음에 1, 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 요 모양이 원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네 개.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쁘게 써볼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저렇게 4개가 원소인 겁니다. 자, 이거 부분집합 표시니까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1이라는 애는 A의 원소야 라고 그랬습니다. 1, 여기 있죠? 원소 맞네요. 그러니까 얘도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번, 요거 똑같은 게 보여요. 얘는 A의 원소야 라고 그랬는데 모양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소가 맞는 거고요. 4번 1, 3 1하고 3이라는 원소를 갖는 이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랬는데 얘랑 얘가 원소이니까 이걸 포함한 부분집합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쵸? 얘는 이 전체 A의 부분집합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5번 볼게요. 요렇게 생긴 애가 원소라 그랬는데 이렇게 생긴 애 있습니까? 없어요. 요렇게 생긴 애 이 넷 중에서 없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자, 72번에 자, 이 X, Y, Z의 포함 관계를 한번 나타낼 건데 그렇기 위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Y라는 거는 여기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얘 써볼게요.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정수는 뭐밖에 없다? 0밖에 없다. 그래서 이 Y라는 집합은 X라는 원소를 갖는데 그 X는 요거야. 그건 0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은 0 하나만 이렇게 갖겠네요. 맞죠? 자, 그럼 이제 Z도 찾아볼까요? Z는 이게 X의 절대값이 원소가 되는 건데 그 X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 0의 절대값, 1의 절대값이 다 원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뭐예요? 0하고 1만 가질 수가 있겠네요. 음수는 절대값이니까 양수로 다 바뀌어버릴 테니까. 그래서 Z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눈에 들어오게 잘 찾아놨죠? 자, 그러면은 얘는 원소가 0밖에 없으니까 Y가 제일 작은 거 맞아. 이런 관계잖아요. Y. 그 다음에 Z. 그 다음에 여기 X. 얘를 여기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런 식이겠네요. 그쵸? 그럼 이거를 우리가 포함 관계를 한번 나타내 보면은 Y는 Z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고 Z는 이제 X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함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73번 해보겠습니다.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를 찾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으니까 정답 한번 해볼게요. 정답은 5번입니다. 다른 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5번은 A는 B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저 벤 다이어그램이 표현하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A라는 이 집합이 B의 부분 집합이야 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뭐 조금 더 첨가를 한다면 A랑 B랑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까지 인정한다라는 거. 그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을 볼게요. 5번은 이렇게 A는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B라는 집합은 이런 모양의 기호가 들어있는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원소로 갖는 거예요. 그럼 원소의 개수가 몇 개? 한 개가 있는 A보다는 조금 더 많은 넓은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집합은 뭐다?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그 개념도 기억하고 있었다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A라는 게 이렇게 있을 거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B라는 애는 이 기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고, 포함 관계를 나타내 보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게 확실한 거니까 어떻게 봐도 다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73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저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포함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항상 자주 사용하는 거 뭐였어요? 원소 나열법으로 원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야 눈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B의 원소들을 찾으러 갑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찾는다 했어요? 표를 이용하는 게 좋다라고 했죠? 원소 3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4칸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를 x, 2y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x는 여기서 쓰는 거니까 0, 1, 2. 그 다음에 y는 여기에서 쓰는 거니까 0, 1, 2. 0, 1, 2.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지?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합시다. 여기 아예 제가 2y로 써놨으니까 여기 바꿀게요. 2, 4, 2배씩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뺍시다.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빼면 2, 0, 마이너스 2 요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되는 건 빼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는 요거 지워. 그 다음에 요거 지워. 나머지 다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맞네요. 그럼 이게 뭐다? B라는 아이를 원소 나열법으로 쓴 겁니다. 자, 이제 다음 거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에는 x, y x는 0, 1, 2 y도 0, 1, 2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빼는 겁니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1, 0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중복되는 거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없애버리고 이렇게 이제 4개가 남네요. 아, 5개. 이게 이제 C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 이제 다 찾았으니까 포함 관계를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여기에서 A가 012밖에 없는데 012는 다 들어있어요. 얘도 있고 얘도 있어. 그럼 이제 A가 어딘가에 포함이 돼야 될 건데 그게 B부터냐 C부터냐. B가 5개밖에 안 되고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C가 가운데 와야 되고 B는 제일 오른쪽에 오겠네요. 그래서 A, C, B 이 순서대로 포함 관계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5번 가보겠습니다.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부등호로 나타내어져 있을 때 부등식이 등장할 때는 수직선 위에서 생각을 하면 편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0에서부터 3까지 이게 A예요. 그러면 0, 3, 0, 3 하고 A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0보다는 크면서 3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게 바로 A예요. 그리고 B라고 하는 애는 뭔지는 모르지만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려면요. 이렇게 되려면 B가 A를 쏙 이렇게 감싸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A의 모든 원소들이 B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감싸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2A 플러스 9이고 여기는 A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세팅이 돼야 우리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A가 0보다 왼쪽에 있는 거는 무조건 확실해. 근데 A가 0보다 왼쪽에 있는데 겹쳐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2A 플러스 9가 3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 확실해요. 근데 요거 겹쳐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는 겹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등호를 빼주셔야 돼요. 안 되는 케이스는 요거 하나니까 이 안쪽에 색칠이 되어 있고 바깥쪽에 색칠이 안 돼 있을 때는 등호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혹시나 헷갈리는 친구들은. 안 그런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데 좀 헷갈린다면 안에 색칠이 되어 있고 밖에 색칠이 안 돼 있으면 등호를 사용할 수 없다. 나머지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을 범위를 이제 합쳐봐야죠. 자, 이거부터 정리를 할게요. 2A 플러스 9가 3보다 크니까 2A는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합쳐보면 마이너스 3보다 크면서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갖게 되네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니까 0에서 마이너스 3을 뺀 다음에 그게 바로 정수의 개수 3개. 그냥 손으로 세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3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우고 또 해보겠습니다. (76번이에요)
이런 식의 포함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입니다. 정수 A의 개수. 얘도 그냥 해도 괜찮지만 우리 아주 자세하게 수직선 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A가 가장 왼쪽에 있으니까 얘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쯤에 5라고 하고요. 5보다 흰색으로 할까요, 그냥? 크거나 같아야 돼. 요게 A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B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B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왜냐면 B는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이 포함관계가 성립을 하려면 값 싸줘야 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B예요. 자, B도 색칠이 되어 있어야 되죠.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A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빨간색 C. C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여기 2.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게 이제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포함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럴 때 A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문제에서 전부 다 등호 들어갔으니까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2하고 5 사이에 A가 들어오는 거 맞는데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등호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A의 개수.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다음에 한 개를 더해줘라. 그래서 4개. 4개가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77번 가겠습니다. 77번은 A가 일단 A라는 친구의 원소를 알 수가 있으니까 A부터 시작을 할게요. A는 여기에서 3, 2, 풀, 막 이렇게 나눠지니까 A는 2하고 마이너스 3이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순서는 상관없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 B는 A보다 작은 정수예요. B라고 하는 애는 A보다 작은 정수니까 B는 요렇게 B라는 애는 조금 수정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A보다 작은 정수. 그럼 그냥 이거 그냥 갖다가 쓰겠습니다. 이거 그냥 바로 갈게요. 자, 그러면 수직선 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직선 위에서 2하고 마이너스 3을 표현을 해주고요. 마이너스 3, 2. 요게 A예요. 요게 A야. 근데 B라는 애는 A보다 작은 정수인데 그게 A가 B에 이렇게 쏙 포함이 돼야 되니까 얘는 여기 이 B라고 하는 애는 이 애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다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A라는 애가 이 2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면 어떻게 돼요? A가 2일 때는 2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2라는 애를 포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A는 2보다 오른쪽에 가 있어야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은 얼마다? 3부터 가능하다. 3부터 가능한 거죠. 그래가지고 요 A는 3이 되겠습니다. 요 마이너스 3과 2를 커버할 수 있는 A의 숫자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3입니다.
77번. 자, 요거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4라는 애를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에서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B가 A의 모든 원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2-A가 4인 거랑 그 다음에 B 플러스 6이 4인 거 두 케이스로 한번 나눠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A가 넘어가니까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제 정리를 해 볼게요. A는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B는 1 플러스 4 그 다음에 B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A가 B에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이 나와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B는 무조건 마이너스 9 이렇게 확정. 맞죠? 그러면 A 나왔고 B 나왔으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1이 되겠네요. 요게 이제 A랑 B를 했을 때 값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B 플러스 6이 4라고 해봅시다. B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로 이제 채워보는 거예요. 4,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는 1, 2-A, 그 다음에 여기서 4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이 친구가 이번에는 1이 되거나 2-A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해봅시다. A-1이 1이라면 A는 2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여기가 여기에 포함되게 되고 A가 2 들어가면 0 되니까 괜찮게 되죠? 그래서 요거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요런 케이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일 때 지금 얘가 요거랑 같아진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A-1이 2-A랑 같아. 그러면 2A가 3이 되는 거고 A가 2분의 3이면 괜찮겠네요. 보면은 얘네 둘이 2분의 3이 될 거고 4는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A가 B에 포함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제 더해보면 얼마가 나와요? 0이 나오죠. 그래서 0이라는 값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넣으면요. 마이너스 2분의 1 요렇게 같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최대값은 얼마다? 0.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1. 그럼 0에다가 마이너스 11을 이제 빼게 되면은 11. 11이 바로 우리가 찾던 값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 11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케이스를 나누어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9번 가겠습니다. 요거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는 건데요. 지금 n이 요 사이에 있는 소수니까 소수는 그 0. 얼마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2, 3, 5 요게 이제 소수예요. 그리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요거 집합 이름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뭔지를 그냥 써봅시다. 여기 집어넣으면 4, 7, 13 결국에 원소를 찾아봤는데 4, 7, 13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처음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모두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찾아봅시다. 원소가 아무도 없는 공집합.
공집합은 모든 원소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인 거 찾아볼게요. 4만 들어있는 거, 7만 들어있는 거, 13만 들어있는 거, 이렇게 3개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소가 2개인 거 찾아볼게요. 4하고 7인 거, 그 다음에 7하고 13인 거, 4하고 13인 거, 이렇게 3개.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원소가 3개인 거. 다 들어가 있으면 되죠? 4, 7, 13. 그래서 지금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 8개를 전부 다 찾아서 써주시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귀찮더라도 하나하나 찾아서 써보세요. 자, 그러면 80번 가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잘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A라는 애는 B라고 2를 원소로 갖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 PA라고 하는 이 집합은 X라는 모양인데 그 X가 원소예요. 근데 그 X는 뭐냐면 A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했으니까 이 X를 찾아볼게요, 제가. 그러면 A의 부분집합 다 찾아줘야 되는 거죠. 요거랑 그 다음에 이거랑 원소가 하나인 거, 원소가 2개인 거 해서 얘네들이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럼 이제 다시 써볼게요. BA는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면 이거, 요거. 그래서 조금 헷갈리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애들이 원소로 여기 이거 없어야 되죠? 그쵸, 요렇게 4개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원소가 아닌 거는 요게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자, 뭡니까? 4번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문제들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81번)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하나하나 찾아가겠습니다. A라고 하는 친구는 15보다 작은 3의 양의 배수. 그러면 3, 6, 9, 12, 12까지요. A는 3, 6, 9, 12까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원소의 개수는 3개예요. 그리고 B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B라고 하는 애는 얘를 가지고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밖에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 그랬으니까 그 3개를 원소의 개수로 갖는 애를 찾아볼게요. 3, 6, 9, 그 다음에 3, 6, 12, 그 다음에 3, 9, 12, 그 다음에요 6, 9, 12 이렇게 해가지고 4개가 나오게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는 그래서 이렇게 4개 집합 B가 될 수 있는 거는 자, 82번 가겠습니다. 82번은 여기다가 이렇게 볼게요. A가 2, 4, 6, 8, 10,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모든 원소의 합이 2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집중력을 잃지 않고 차근차근 이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소의 개수가 딱 보시면은 한 개일 때 20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두 개일 때는. 가장 큰 놈 두 개를 합쳐도 20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일 때 불가능한 거고, 세 개일 때부터. 이 원소의 개수가 세 개일 때부터 우리가 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서 좀 세보겠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5개인 거 몇 개예요? 전부 다 있어야 되니까. 한 개. 요거는 20이 넘어가죠. 훨씬 넘어가죠. 괜찮아요. 한 개 이거 찾았습니다. 벌써.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거는.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건 이렇게 세면 빨라요. 2가 없을 때 4개 되죠. 4가 없을 때, 6이 없을 때, 8이 없을 때, 10이 없을 때. 다 써보지 않아도 몇 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5개예요. 5개. 근데 그 5개가 다 되느냐를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가장 큰 10이 없다라고 치면은 요거 4개를 한번 더 해볼게요. 얼마? 20이죠? 그래서 이 원소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건 무조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5개 전부 다 되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이렇게 써볼까요? 2가 없는 거. 4, 6, 8, 10. 그 다음에 4가 없는 거. 2, 6, 8, 10. 그 다음에 6이 없는 거. 2, 4, 8, 10. 그 다음에 8이 없는 거. 2, 4, 6, 10. 그 다음에 10이 없는 거 2, 4, 6, 8 다 해보시면은 얘는 전부 다 20이라는 숫자보다는 크거나 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를 분석을 해볼게요. 얘는 집중해서 잘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찬찬히 하겠습니다. 2, 4, 6, 2, 4, 8, 2, 4, 10, 2, 6, 8, 2, 6, 10, 2, 8, 10 요렇게 이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로 가겠습니다. 4, 6, 8, 4, 6, 10 4, 8, 10 그 다음에 6으로 갈게요. 6, 8, 10 요게 3개를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집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거시켜 나갈게요. 20 안 되는 거, 요 놈 안 되고, 요 놈 안 되고, 요 놈 안 되고, 요 놈 안 되고, 대충 찾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자, 요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넘고, 아, 4개는 넘네요. 그래서 여기 4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5개, 1개니까 총 더해서 10개, 10개. 즉, 이걸 만족하는 집합 A, 부분 집합의 개수는 10개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8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A와 B라는 집합이 있고 이 둘이 이제 같은 집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려면은 이 속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다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똑같아질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3이라는 게 들어있고 여기는 4하고 마이너스 2라는 게 들어있어요. 요걸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친구가 남았네요. 여기 있는 a제곱 마이너스 2a라는 게 무조건 3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똑같을 수 있는 요건이 조금이라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는 이거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가 3이 돼야 된다는 걸 이용해서 a 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a는 3 또는 a는 마이너스 1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a가 3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가 3이면 이 집합 a는 6, 8, 3 이렇게 될 거고요. 집합 b는 3, 마이너스 2,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집합이 아닙니다. A하고 B하고 같지 않아요. 그래서 A가 3일 때는 안 되겠네요.
그 이제 a가 마이너스 1일 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4, 3.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집합은 3에다가 마이너스 2, 4. 이렇게 되니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순서는 뒤바뀌어 있지만 똑같은 원소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 A하고 B는 같은 집합인 게 이제 증명이 되네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84번 한번 가볼게요. 84번에 A는 3, 6, 8. 그 다음에 B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 플러스 3. 그 다음에 A가 B. 이거는 요 말의 뜻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A가 B에 속하면서 B도 A에 속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뭘 돌려 얘기한 거다? A랑 B랑 같다라는 걸 돌려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A와 B가 같아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잘 볼게요. X-2, X라는 애에서 뭘 좀 뺐어. 그 다음에 X에다가 뭘 더했어? X에다가 더 많이 더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요 원소들의 순서가 요렇게 붙어줘야 될 거예요. 얘가 제일 큰 거고 얘가 제일 작은 거니까. 맞죠? 그래서 셋 중에 어떤 걸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x 더하기 1은 6, 세 번째 x 더하기 3은 8인데 모두 다 계산을 해보면 x가 5가 나오네요. x는 무조건 5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85번 가볼게요. 집합 A와 서로 같은 집합인 걸 찾는 건데 A는 원소가 이렇게 2랑 4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애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 거죠.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는데 항상 문제들은 우리가 머리가 아프게 하려고 조건 제시법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일단 5보다 작은 짝수인 자연수예요. 그러면 짝수 중에서 5보다 작은 거 찾으면 되는 거죠. 2, 4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한눈에 보이잖아요. 같은지 다른지.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4의 양의 약수라 했으니까 1, 2, 4 이렇게 차근차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디귿 가볼게요. 디귿은 x는 짝수라 그랬어요. 짝수. 1하고 6 사이에 있는 짝수. 2, 4, 6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리을은 2하고 4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2나 4가 이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A랑 똑같은 집합은, 같은 집합은 기억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기억 리을이 되겠네요.
A랑 B랑 같은 집합일 때 이제 스몰 a 곱하기 스몰 b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원소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A는 4가 들어있고 B는 마이너스 5가 들어있는데 서로 같은 집합이 되기 위해서 요 A가 마이너스 5라는 애를 무조건 가져줘야 되는 거고요. B라는 애는 4라는 원소를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얘랑 얘 위에 있는 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거고요. 2A 마이너스 3B가 4가 돼야 우리가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야지만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A 더하기 2B가 아까 마이너스 5가 돼야 된다고 그랬고, 여기 2A 마이너스 3B가 4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서로 같은 집합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연립방정식을 이제 해보면 되겠네요. 2a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10. 요거 이제 2배 해가지고 여기다 쓴 겁니다. 이제 빼줄게요. 마이너스 7b는 14. b는 마이너스 2고 그 b가 마이너스 2일 때 a 값을 찾아보니까 여기다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A 값, B 값을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2. 정답은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7번. 자, A랑 B랑 서로 같은 집합일 때 A하고 B가 더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최소값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조심해가지고 잘 분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친구는 5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얘는 9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A제곱이 그럼 이제 뭐가 돼야 된다? 9가 돼야 되고 B제곱 마이너스 4B가 5가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할 수가 있죠. 그거 맞춰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A제곱이 무조건 9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B가 5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A는 풀마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는 이제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서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B는 5거나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죠? 그러면 이 조합 중에서 최소값이 되려면은 요 A하고 B하고 둘 다 작아야 좋은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을 선택을 하고요. 마이너스 3이라는 애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을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 둘을 더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최소값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문제예요. 자, 원소의 개수가 n개다 라고 했을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부분집합은 2의 n제곱개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은 2의 n제곱개에서 자기 자신인 거 하나 빼줘야 되니까 2의 n제곱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일단 먼저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소가 몇 개 있는지 찾는 건데 이렇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2의 n제곱개라고 셌을 때 64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64는 2의 6제곱이고요. n이라는 게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6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A의 원소의 개수는 6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볼게요. 여기는 2의 n제곱계에서 한 개를 빼야지 진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건데 그게 127개예요. 여기 n과 여기 n은 다른 개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2의 n제곱은 128이 돼야 되는 거고 128은 2의 7제곱이니까 여기서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7개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7개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개가 되는구나. 13. 6 더하기 7이니까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이 친구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일단 A의 원소가 몇 개인지부터 알아야 공식에 넣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인수분해해서 x를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뭐 두 개 이렇게 나누어서 해도 괜찮지만 우리 뭐 배운 대로 한번 해볼게요.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으로 계산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여기에서 1 넣었을 때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1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요. 깔끔하게 0이 됐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또 나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가 깔끔하게 만들어지고 결국에 다 찾았네요. 자, 여긴 1이니까 x-1이라는 인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3이라는 인수도 있을 거고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도 있을 거네요.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것을 조립제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해는 뭐예요? 1과 아니면 3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x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탈락. 그러면 1하고 3만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집합 A는 1, 3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2의 2제곱계 그래서 총 4개가 만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궁금하시면은 전체 다 부분 집합을 찾아봐서 검사는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4개입니다. 번입니다. 자,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라 그랬어요. 공집합이 아닌 또 써놓을게요. 공집합이 아닌
그러면 말은 되게 길었지만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2의 약수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건 요 20 이하의 자연수 전체가 아니라 1, 2, 3, 4, 6, 12. 요 친구들 가지고만 우리가 부분집합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2에 하나, 둘, 셋, 넷, 다 원소의 개수가 6개니까 6제곱. 그래서 64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죠? 문제에서 추가 조건을 달았어요. 공집합은 안 돼.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에서 찾아. 라고 했으니까 여기 64개에서 한 개를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3개가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63이 정답입니다. 항상 저렇게 공집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셔야 돼요. 이런 집합 X의 개수를 찾는 겁니다. 일단 A라는 친구를 좀 정확히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A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다. 3, 1, 5, 1, 마플 이렇게 돼야 마이너스 14가 나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x가 크면서 x는 5보단 작아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정수만 가능하다 했으니까 0, 1, 2, 3, 4 이 친구가 바로 집합 A의 원소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5개가 집합 A의 원소인 겁니다. 맞죠? 여기까지 찾았어요. 그러면 이거 얘기하는 건 뭐예요? X라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야. 즉 우리는 집합 X의 개수를 세는 건데 이게 부분집합이니까 요거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거네요. 맞죠? 그 다음에 X는 A랑 똑같을 수는 없어. 결국에 요거 0, 1, 2, 3, 4를 전부 다 써서 만들어지는 집합 한 개는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공집합은 안 돼 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도 한 개 빼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 한 개 한 개를 이제 빼줄 거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 1, 2, 3, 4를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몇 개? 2의 5제곱개. 근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인 A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 빼고 공집합도 안 돼 했으니까 하나 빼주는 거죠. 그러면은 32개 마이너스 2니까 30개 부분집합의 개수는 30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하고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X라는 애는 A의 부분집합인 거고요. 이 부분집합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안 된다라는 거.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면 일단 A라는 친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볼게요. 1, 2, 3, 6, 9, 18 이렇게 해서 원소 6개를 가지는 집합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X라는 부분집합은 2에 6개,
원소가 6개니까. 그러니까 2의 6제곱개. 이렇게 되는데 1, 2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반드시 포함하는 아이들의 개수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가 다 나왔는데 여기 요거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은 안 돼. 그러니까 한 개를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의 4제곱개 마이너스 1이니까 15개. 정답은 15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워보고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다음 문제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반드시 가져야 되거나 반드시 포함하지 말아야 되는 원소들은 빼준다 그랬어요.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집합 S의 부분 집합 X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 조건에 만족을 해야 돼요.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요렇게 7개의 원소. 그러면은 이제 아까 문제의 거의 반복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몇 개예요? 총 내가 쓸 수 있는 건 7개죠. 그럼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7제곱개. 맞죠? 근데 거기에서 2랑 3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7은 반드시 포함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 다 빼줘라. 2개 빼고 1개 더 빼고. 그래서 2의 4제곱개인 16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추가로 뭐 자기 자신이 안 된다거나 공집합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16개가 그냥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94번 가볼게요. 사의 약수로. 자, 저 안에서 4의 약수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찾아주면 되죠. 4의 약수는 1, 2, 4니까 1, 2, 4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 X를 찾으라는 말이고 여기에서 A라는 원소는 총 몇 개예요? 1에서부터 9까지 쓸 수 있으니까 9개. 9개니까 총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래 2의 9제곱개였는데 3개의 원소는 반드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3개는 제외시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3개 빼주세요. 그러면 2의 6제곱개. 64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95번이에요. 이제. 자, 여기서는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2개의 홀수를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홀수부터 세주세요. 홀수가 1,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이렇게 3개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다 그랬으니까 1, 5, 5, 7, 1, 7 이런 식으로 가지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1, 5, 5, 7, 1, 7 걔네만 가지고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칫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3개 다 중복적으로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 1,
1, 5를 가질 때 7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복되는 게 생겨버립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세줍니다. 자, 1, 5, 7을 이제 1, 5를 가지면서 7을 안 갖는 경우 1, 5, 7 중에서 1하고 7을 가지면서 5를 안 갖는 경우 1, 5, 7 중에서 1을 안 갖고 5와 7을 갖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은 완벽하게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홀수만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1, 5는 가지면서 7은 가지지 않는 7은 원소로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원소의 개수가. 그러면 2의 7제곱에서 두 개는 반드시 가져야 되고 하나는 안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빼줍니다. 그럼 2의 4제곱개 해서 16개가 나오는 거죠. 밑에 과정도 똑같은 과정일 거니까 계산 하나마나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6을 몇 번 곱한다? 3번 곱한다. 그래서 48개가 정답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한 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48입니다. 자, 96번. 자, 문제를 이제 파악을 해보면 A라는 애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분집합 X는 1, 2라는 애는 반드시 원소로 가지면서 3, 4, 5는 원소로 가지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몇 개다? 32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우리가 계산하는 그 방식 그대로 그냥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A의 원소의 개수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K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만약에 K가 4야 4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몇 개죠? 1, 2, 3, 4 4개죠. 그 다음에 K가 5야 5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몇 개예요? 5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K라는 숫자 자체가 이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이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가 K인데 그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K제곱개 맞죠? 근데 1, 2라는 원소는 반드시 포함을 해야 돼. 그러니까 2개 빼주고요. 3, 4, 5는 반드시 포함하지 말아야 돼. 또 3개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부분집합을 만들었을 때 몇 개가 나온다? 32개가 나와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2의 K-5제곱은 2의 5제곱 K-5는 5라는 소리니까 이 위에 있는 지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1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97번 가보겠습니다. 자, 저런 포함 관계를 만족하는 부분집합 X의 개수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B를 먼저 차근차근 찾아봐야 되겠네요. A는 여기 2, 5, 마마 이렇게 들어가니까 X는 2거나 5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집합의 원소는 2하고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 찾을게요. B는 여기다 할까요? x의 제곱, 여기 그냥 쉽게 나오네. 마플.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5보다 작거나 같아요. 요걸 만족하는 x의 정수는, x는 정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 0, 1, 2, 3, 4, 5.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b를 정리를 해보면요. 마이너스 0, 1, 2, 3, 4, 5 요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A는 2하고 5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를 A 대신에 2하고 5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런 집합이야. 근데 그거를 그건 X의 부분집합이 되고 그 X는 또 B의 부분집합인데 B라는 애는 마이너스 1, 0, 1, 2, 3, 4, 5 이걸 원소로 가져 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쓸 X라는 부분집합은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와 3과 4와 5라는 모든 원소를 쓸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원소를 쓸 수가 있고 그 중에서 2나 5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중에서 2와 5를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문제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의 7제곱개가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건데 그 중에서 2하고 5를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두 개를 이렇게 또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2의 5제곱개 해서 32, 32개가 바로 집합 X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질 때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거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98번 볼게요. 98번은 이렇게 자,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A, B, F 네, 그 다음에 D, E, D, C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만족하는 부분집합 X 중에서 D를 원소로 갖지 않아야 돼. D라는 거는 반드시 없어야 돼 라는 겁니다. 이걸 만족하는 이제 집합 X의 개수를 찾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 X라는 애는 A, B, F를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되면서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뭐야? A, B, F, D, C, E 요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가지고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2의 6제곱개. 근데 A, B, F는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3개는 빼줘.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D라는 친구도 사실은 안 가져야 된대요. 무조건. 그러면 여기서 이제 D 하나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는 겁니다. 2의 제곱이 되니까 4. 4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꼼꼼하게 살핀 다음에 공식에 넣어서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집합 X라는 건 A에 있는 모든 원소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B에는 속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빨리 이제 원소를 찾으러 가야 되겠네요. A는 1,
2, 3, 6 이렇게 될 거고요. B는 여기 N은 자연수라 했으니까 1, 2, 3 이런 애가 들어갈 거고요. X도 자연수니까 소수로 나누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깔끔하게 자연수로 나올 수 있는 조합들은 12, 그 다음에 1, 2 이거 약수네요. 12의 약수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3, 4, 6 요렇게까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애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야. 2의 6제곱개로 부분집합의 개수가 만들어지고요. 1, 2, 3, 6은 반드시 다 원소로 가져야 돼. 그럼 4개를 빼줍니다. 반드시 가져야 돼. 그럼 2의 제곱개에서 4가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좀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 되게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99번은 4가 정답이에요. 자, 저럴 때 이제 n의 값을 이제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배운 공식을 당황하지 말고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여기 원소의 개수가 몇 개? n개죠, n개. 그러니까 총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가 될 거예요. 그쵸? 근데 b라는 집합의 원소를 모조리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세 개. 1, 2, 4는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원소로. 그래서 세 개를 빼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가 될 건데 여기 중요한 단수 하나 더 있어요. 자, A라는 애와 같진 않아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전체 원소를 모두 다 써서 만들어진 집합인 저 제일 위에 있는 거 저거 한 개는 빼줘야 돼요. 그래서 한 개를 마지막에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15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n을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n-3이라는 게 이제 4니까 n은 7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위인 지수가 같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원래 7개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번의 정답은 자연수 n은 7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01번은 문제를 풀 때 뭐 A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A라는 애를 또 짜증나게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해볼게요. 안 그러면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해볼게요. 1부터 6까지 K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X라는 원소가 될 거예요. 그러면 3, 6, 9, 12, 15, 18 까지 우리 쓸 수 있고 7은 넣을 수 없으니까 21은 안 됩니다. 여기까지 다 원소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3이나 6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문제를 풀 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꼼꼼하게 조금 더 세심하게 따져주셔야 된다 했습니다. 6을 쓴 다음에 3을 원소로 가지면서 6을 원소로 안 갖거나 아니면 3을 원소로 가지면서 6도 원소, 이렇게 갈게요. 3을 원소로 안 가지면서 6을 원소로 갖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둘 다 원소로 갖거나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깔끔하게 구분을 시킨 다음에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갈 거예요. 그쵸? 이렇게 세 개밖에 케이스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총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6제곱개인데 이거 가져야 되고 이거 안 가져야 되니까 하나씩 빼줘요. 그렇죠? 그럼 2의 4제곱개에서 16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패턴이 지금 똑같으니까 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 정도는 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16에다가 3을 곱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총 48개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정답이 1번 48이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지 말고 꼼꼼하게 케이스를 나눠줘라 라는 겁니다. 자, 지금 A를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A는 5, 10, 15, 20, 25 여기까지고요. 이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원소를 가져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쉽다? 여집합으로 구한다. 여사건으로 구한다. 그러면 전체에서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나갈 거예요. 전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5개. 총 2의 5제곱개에서 여기서 이제 뺄 겁니다. 뭘 빼?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짝수는 요거랑 요거잖아요. 얘네 둘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개죠. 요걸 빼버리면은 이제 홀수가 1개, 2개, 3개 뭐 이렇게 들어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면요. 32개에서 4개를 빼주니까 28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이거 홀수가 들어있는 걸 세는 거는 너무 케이스가 많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여사건으로 구해주시면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저기에 이제 1, 2, 3, 4, 5, 6을 가지고서 만드는 부분집합 중에서 요 MA라고 표현하는 거는 A의 원소 중 가장 큰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수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어려워 보이지만 천천히 그냥 케이스를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원소가 4인 거와 가장 큰 원소가 이게 A가 아니라 X죠? 네, 이게 X입니다. 부분집합 X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5인 거와 가장 큰 원소가 6인 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조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부터 세겠습니다. 가장 큰 원소가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이 6개 숫자인데 가장 큰 원소가 4여야 돼요. 그러면은 5하고 6을 쓸 수 있다 없다? 5와 6은 원소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1, 2, 3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니까 일단 제가 쓸 수 있는 원소는 1, 2, 3, 4인데 그 중에서 4는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원소 1, 2, 3, 4 중에서 그 다음에 4라는 애는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2의 4제곱계 마이너스 1 해서 총 8개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거 하면 이해가 좀 더 될 거예요. 자, 1, 2, 3, 4, 5.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왜냐면 가장 큰 원소가 5여야 되니까 6은 못 쓰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5라는 애는 또 반드시 가져야 돼. 그럼 부분집합 X의 개수는 2의 5 마이너스 1제곱계. 그래서 2의 4제곱계에서 16개가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원소가 6이야. 그럼 다 쓸 수 있는 거네요. 가장 큰 원소가 6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6은 또 반드시 가져야 되고 이러면은 2의 6-1제곱계에서 2의 5제곱계 그래서 32개가 나오네요. 얘네 셋이 이제 중복되는 건 없기 때문에 요거 다 더해주면은 24에다가 56, 48, 56, 5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56이 되는 거예요. 요거 3개를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4번 가볼게요. 자, 문제 조건에 일단 A가 공집합은 아니라 그랬고요. 가,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I라고 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조건을 분석을 해볼게요. 자연수만 될 수 있고 N이 A에 속하면 A의 원소이면 N분의 18도 A의 원소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는 애가 A의 원소이면은 18도 A의 원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얘네들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예요. 묶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가 원소면 9도 원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덩어리로 이제 묶어 다니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3이 원소면 6이 원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커플. 찢어질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죠? 그래서 18의 액수는 이게 다니까 이렇게 해서 3개의 그룹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자연수만 되는 거니까 다른 애는 더 되지도 않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이 3개를 가지고서.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의 개수에 신경 쓰지 말고요.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이제 봐서 얘네들을 원소의 개수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총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3개죠.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계가 되는 겁니다.
얘네 둘이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덩어리로서 3개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8개인데 아까 공집합은 안 된다 했으니까 1개 빼줘서 부분집합 A의 개수는 7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105번 해볼게요. 105번은 A는 X바, X는 자연수.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 또 옆에 문제랑 이제 비슷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자연수이고 이런 조건을 줬죠. 여기도 이 조건 줬어요. 그리고 요 B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라는 얘기를 이제 돌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X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를 찾아볼게요. 1 가능하죠? 1이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모두 B의 원소여야 돼. 16도 B의 원소여야 돼. 1이 원소면 16도 원소야. 얘네 둘은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가 원소면 8도 원소야. 무조건. 4가 원소면 4니까 이거 한 번만 써야 되는 거죠. 4도 원소야. 그래서 아까랑은 좀 다르게 원소가 하나로만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도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예요. 공집합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있긴 있어야 돼요. 이 덩어리를 쓰긴 써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집합 B의 개수가 AK인데 K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 B의 개수네요. K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 B의 개수. 즉 이거는 뭐야? 한 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 B의 개수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개의 원소만 가지려면 뭐예요? 이거에 선생님이 한 덩어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원소는 사실 이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원소가 개수가 하나만 되려면은 얘를 갖는 부분집합 이거밖에 없습니다. A1. 원소를 하나만 가지려면은 이걸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들어오는 순간 무조건 짝수개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개예요. 그래서 한 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 B의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자, 원소의 개수가 3개로 이루어지려면 얘랑 얘를 가지면 안 돼요. 맞죠? 4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요런 조합. 아니면 요런 조합 가능한 거니까 1, 16, 4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 있을 거고요. 2, 8, 4를 갖는 부분집합이 있을 겁니다. 요거 말고는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2개, 1개. 2개, 1개를 이렇게 붙여줘야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2개밖에 안 나오게 되는 거를 단순히 3개만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 3개로 이루어진 부분집합 B의 개수는 2개에서 1 더하기 2를 하면은 3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6번 가볼게요. 106번은 n이가 홀수
자, 그럼 이제 찬찬히 이제 찾아볼게요. 여기에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한정될 거고 1 들어가면 무조건 모도 A의 원소여야 된다. 100도 A의 원소여야 된다. 한 덩어리. 2 들어가면 50도 A의 원소여야 된다. 얘네 둘은 붙어 다니는 한 덩어리. 4 들어가면 25도 원소가 돼야 된다. 한 덩어리. 5 들어가면 20도 원소가 돼야 되니까 한 덩어리. 그 다음에 11대 하나밖에 안 돼. 여기다 그냥 쓸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될 수 있는 조합들은 싹 다 찾아놨어요. 그래서 저 5개가 이제 조합이 되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근데 A의 원소의 개수가 홀수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1개이거나 아니면 NA가 3개이거나 아니면 NA가 5개이거나 NA가 7개이거나 NA가 9개거나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그냥 세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9개, 1개인 거 쉬운데요? 1개인 거? 원소 개수가 1개만 있으려면 누구만 써야 돼요? 얘만 써야 돼. 이걸로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개. 그쵸?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3개라면은 얘랑 이 중에서 1개씩 조합되는 거니까 1개, 2개, 3개, 4개. 그쵸? 4개가 되는 겁니다. 4개.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되려면요. 지금 2개, 이 4개 중에서 2개랑 그 다음에 요 11랑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A, B, C, D라고 합시다. 그쵸? 그러면 A, B, C, D라는 친구들 중에서 2명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총 학생 4명에서 대표 2명 선정하는 거랑 똑같죠. 그쵸? 그러면은 몇 개예요? 4 곱하기 3에다 나누기 2까지 해야 되는 거죠.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확률을 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경우의 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4명 중에서 대표 2명을 골라내는 거는 똑같아요. A, B를 뽑나 B, A를 뽑나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은 이건 몇 개? 6가지. 얘네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총 6가지가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10을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셀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소가 7개인 거. 원소가 7개인 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 둘, 3개랑 요거랑 이제 붙여주면 이제 7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거꾸로 생각하죠. 얘가 없으면 7개 되는 거고, 얘가 없으면 7개 되는 거고, 얘가 없으면 7개 되는 거고, 얘가 없으면 7개 되는 거니까, 얘도 4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머리가 덜 아프죠? 그 다음에 A의 원소의 개수가 9개가 되려면 이거 다 써야 돼요. 그러면 이거 하나. 그럼 이제 몇 개입니까? 10개, 15개, 16개. 16개가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총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07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 너무 어려워할 건 없고 거기 우리가 찾으려는 아이들을 원소에 집중을 해가지고 찾으면 됩니다. 그 원소가 몇 번 등장하는지 거기에만 초점을 두시면 그나마 좀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은
A라는 애는 이렇게 원소 6개를 가지고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X가 있고 그 X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다 더한 게 바로 SX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맞죠? 예를 들면은 부분집합 X가 1, 2, 3이야.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다 더한 SX는 6이 되겠네요. 그쵸?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은. 근데 이런 부분집합 X가 되게 많을 거잖아요. 걔네들을 싹 다 더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애들을 1하고 3을 갖고 있는 부분집합 X에 모든 애들의 원소를 다 조사한 다음에 걔네를 싹 다 더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일단 1은 갖지 말아야 되네요. 1은 갖지 않으면서 3은 무조건 가져야 돼. 그러면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일단 몇 개인지 봅시다. 총 내가 쓸 수 있는 건 6개니까 2의 6제곱에서 마이너스 1은 반드시 가지지 않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 3은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죄송합니다. 그럼 2의 4제곱게 해가지고 총 부분집합의 개수가 16개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을 안 가지면서 3을 가져야 되니까 뭐 3, 아니면 3, 4, 아니면 3, 5, 뭐 이런 애들이 총 만들어지는 게 16개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3은 그럼 무조건 들어있으니까 총 몇 번이 등장하죠? 3은 16번 등장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3이 아닌 다른 원소는 케이스가 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은 절대 없으니까 2가 몇 번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2가 등장하는 걸 알아보려면 1은 가지지 않으면서 3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면 2가 들어있는 모든 부분집합이 나오겠죠. 이 16개 안에서도. 자, 그러면은 2의 6제곱에서 1개, 2개, 3개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총 몇 개? 8개. 즉, 아까 16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절반은 2가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세면 돼? 여기 3이 16번 나올 거고 2, 그 다음에 4, 5, 6 이런 친구들은 몇 번이 나올 거다? 8번이 나올 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로 이 16개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의 원소들의 총합을 묻는 거니까 3은 16번 나와. 그러니까 3에다가 16을 곱한 다음에 더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2랑 4랑 5랑 6은 총 8번 나와. 이렇게 해서 더해주시면은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48 더하기. 이게 이제 9, 11, 17이니까 17 곱하기 8을 하면 되고요. 48 더하기 136 해서 184. 184가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요 유형들은 조금 처음에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강의를 보시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08번 문제 볼게요. 108번도 말은 되게 길지만 결국에는 하나예요. 부분집합의 개수가 10개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원소들을 전부 다 찾은 다음에 걔네들을 싹 다 더해줘 라는 겁니다.
그 10개의 부분집합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싹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은 예를 들면은 1, 2, 1, 3, 4, 5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고 이게 10개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한다? 원소가 몇 번 나오는지 집중해서 골라라. 1이 몇 번 나오는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세면은 빠를 것 같습니다. 1이 몇 번 등장하는지 보니까 이거 말고 원소가 2개인 것 중에서 1이 등장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죠. 1, 2, 1, 3, 1, 4, 1, 5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1은 4번이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2도 몇 번 나올까요? 이게 다른 특별한 어떤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2도 4번, 3도 4번, 4도 4번, 5도 4번이 이렇게 등장할 거라는 거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집합 10개 안에 1이 4번, 2가 4번, 3이 4번, 4가 4번, 5가 4번 나와서 이렇게 총 구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한 다음에 곱하기 4를 해주면은 총 원소들을 싹 다 더한 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10, 15, 60. 아, 정답은 60이 되겠습니다. 60.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2번입니다. 109번 해볼게요. 이것도 부분집합이 총 만들어지는 게 2의 4제곱계니까 16개 맞죠? 걔네들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의 총 등장하는 애들 다 더해줘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포커스를 1에다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1에다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그럼 그 부분집합 16개 중에서 1이 몇 번 등장하느냐 이걸 볼 건데요. 자, 이 부분집합 16개 중에서 1이라는 애를 반드시 원소로 포함하는 부분집합 뭐라고 쓸까요?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은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계에서 한 개를 뺄 거예요. 그러면 2의 세제곱해서 8개. 8개가 되겠죠? 1은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고 내가 쓸 수 있는 건 1, 3, 5, 7이야. 그러니까 총 8개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은 몇 번 나온다고요? 8번. 그럼 2는 몇 번? 8번. 3은 몇 번? 8번. 2 아니고요. 3은 몇 번? 8번. 5는 몇 번? 8번. 7은 몇 번? 8번.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1, 3, 5, 7 더한 다음에요. 8을 곱해주면은 되겠습니다. 16에다가 8을 곱하는 거니까 128. 128이라는 숫자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패턴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문제를 푸는데 어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110번 한번 해볼게요. 110번. 자, 요 문제는 원소를 아까 전에는 등장하는 원소들을 전부 다 더하는 거였는데 얘는 등장하는 원소를 전부 다 곱하는 거예요. 공집합 한 개 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똑같은 패턴으로 구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쓸 수 있는 원소는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그러면 2의
5제곱계에서 아까 전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뭐 1부터 시작하라 그랬죠. 1이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니까 한 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빼야 된다. 그러면은 2의 4제곱계가 바로 만들어졌을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은 이제 몇 번 등장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6번 등장하고 2는 몇 번 등장해요? 똑같은 컨디션이니까 16번 등장할 거고요. 3 또 몇 번 등장할 거예요? 그 16번 등장할 거고요. 3이 아니라 4요. 그 다음에 8 몇 번 등장하죠? 16번. 그 다음에 16 몇 번 등장해? 16번. 이렇게 해서 1 더하는 게 아니니까 요거 1을 16번 곱하고 2도 16번 곱하고 4도 16번 곱하고 8도 16번 곱하고 16도 16번을 곱해주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을 전부 다 한 번씩 곱하는 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1의 16제곱 곱하기 2의 16제곱 곱하기 4의 16제곱 곱하기 8의 16제곱 곱하기 16의 16제곱을 하라는 게 요거를 우리가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된다? 2의 k제곱이 된다. 얘는 의미가 없으니까 날려버리고 이거는 2의 16제곱 곱하기 2의 32제곱 곱하기 2의 48제곱 곱하기 2의 64제곱인 거니까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요거는 112, 48, 160, 2의 160제곱은 2의 k제곱이니까 k가 160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60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형 4가지 문제 같이 연계해서 보면서 공부를 해보시길 바래요.